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메디콕스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9년 1월에 설립돼서 2010년 중앙오션과 합병했고 선박의 선수, 선미, 엔진룸 등 선박 블록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발전기 사업은 외주 거래를 하고 있던 대일 전기로부터 영업 부문을 양수해서 440V 이상의 발전소와 제철소 등 기타 산업시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74억 원, 영업손실 93억 원, 당기순손실 22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115%, 당기순손실은 161.2% 증가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와 지분법 손실로 당기순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메디콕스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 10월 20일날이었죠. 회사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콕스 주요 사항 보고서 무상증자의 결정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결정입니다. 회사는 현재 발행한 전체 주식 1241만 주에 한 주당 무려 한 주를 교부하는 1240만 5244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이 무상증자를 결정했는데, 무상증자는 최근에 이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죠. 이 주주가치 이 제고의 어떤 한 가지 방안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 회사들의 어떤 무상증자, 무상의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주식의 발행을 결정하는 회사들이 좀 늘고 있었는데, 메디콕스 최근 흐름에 의해서 무상증자 결정을 가시화했다. 내용 이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2022년 11월 17일입니다. 배정 기준일 관점에서는 이 영업일 11월 17일이 아니라 11월 17일에 이 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한다면 무상의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요 12월 9일, 그리고 이사회 결의일은 10월 20일입니다.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기준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해서 소요 주식 한 주당 신주 한 주의 비율로 배정할 예정이다.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은요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 신주의 재원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62억 원을 재원으로 해서 무상의 신주를 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신주 배정권이 없는 자기주식 7,055주는 한 주당 한 주의 신주 교부에서 제외가 되게 된 셈인데, 회사 1241만 2,299주의 현재 발행 주식에서 자기 주식을 제외한 1240만 5,244주의 신주가 배정이 된다면 이후에 2,481만 주의 전체 발행 주식수가 좀 증가될 예정입니다. 한 주당 신주 한정, 신주 배정의 주식수가 한 주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단수주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좀 특이사항은 없는데, 무상증자, 최근에 무상의 신주를 교부해 줌으로써 기대감이 수반됐고 주가가 좀 급등하는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좀 지속해서 좀 많았거든요. 뭐 공구음원 사례가 있었고요. 이전에도 2022년도 아마 상반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의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단기 시세에 좀 부각된 이력들이 좀 컸었는데, 이면의 어떤 사항들 하에서는 모두 다 이 상승을 꼭 수반했던 것은 좀 아니다. 주가의 오히려 권리락 이후에 무상 신주가 유통된 시점에 오히려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무상증자 결정도 무조건 호재다라는 어떤 측면보다는 발행 주식의 전체 총수 이후에 상황까지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지금 전체 1240만 주의 신주가 추가로 발행됨에 따라서 2480만 주의 회사의 신주가 유통된 셈인데, 오히려 적정한 유통지수를 최근에 이 자본 감소를 통해서 이 회사는 3대1 비율의 무상 액면 병합 형태의 무상 감자를 좀 결정하면서 이 주식의 수를 좀 굉장히 좀 줄여놨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당 한 주의 무상 증자를 좀 추진함에 따라서 2481만 주의 신주가 발행된 셈인데, 이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뭐 적정한 어떤 주식수다 아니면 많다를 좀 논하기보다는
지금 뭐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신주가 유통되는, 즉 주가 가치 희석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메디콕스가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들어서 무상증자가 결정이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무조건적인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래도 신주 발행 이후의 상황까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디콕스 경구용 인슐린의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대마 원료의 수입도 독점 계약을 하면서 바이오 분야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 회사 지금 뭐 공시사항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은 좀 없어요. 네. 뭐 대마 사업을 한다, 그다음에 뭐 경구용 인슐린, 먹는 인슐린 약을 지금 독점 공급한다라고 지금 이 보도를 통해서 밝힌 바는 있었는데 네. 지금 공시사항들을 보면 공시의 관점에서의 어떤 밝혀질 수 있는 계약 체결 요건은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메디콕스가 우려감 하에서 사실상 이 반기 검토 보고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근본에도 적정 의견을 반기 검토의 어떤 부적정 사유를 좀 해소가 좀 되면서 이슈 부각 형태는 좀 없었고, 최근에 이 과거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 이 사업 저 사업 많이 손을 좀 댔지만 아직까지 가셔야되지 않은, 즉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 부분은 굉장히 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데 최근에 이 대마 사업과 이 먹는 이 경구용 인슐린 이 독점 공급과 최근에는 뭐 안과용 뭐 이 바이오 안과용 의약품 부분이죠. 지금 ABS 누전 플래그 판매에 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유통 사업을 하겠다. 그 이외에 뭐 지금 의료용 대마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라오스와 호주의 대마용 의료 사업 관련된 부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항상 메디콕스 다루면 다룰수록 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주력 사업들 뭐 하겠다는 좀 많이 공개는 좀 되어 있지만 네. 아직 실적으로 좀 이어지거나 가셔야 되는 사업 부분이 공시적 관점에서는 전무하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리스크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기 보고서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의 내용, 항상 강조드렸던 사업의 내용의 2번과 4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회사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 바로 이거예요. 회사는 초대형 선박의 선수와 선미, 선수는 배의 앞부분입니다. 선미는 배의 뒷부분이죠. 프로펠러, 보스, 엔진룸 등의 9곳의 특수 제작 요건을 요하는 부분에 블럭을 생산하고 있다. 자, 이 관련된 상부 블럭이고요. 선미 상부, 그 다음에 선미 하부의 블럭. 이 배에 들어가는 기자재예요. 조선 기자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자, 그림에 보면 나와 있듯이 한 번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전체가 지금 조선 기자재 사업이다. 매출 포지션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회사는 조선 기자재 사업 그리고 전동기 및 발전기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은 조선 기자재와 발전기 사업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 부분, 지금 안과용 의료기기인 ABS 누전 플러그 사업, 그리고 대마용 의료용 대마 사업, 그리고 이 먹는 인슐린까지 공급을 하겠다. 얼핏 보면 우리가 뉴스로만 보면 이 회사는 뭐 제약바이오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주력 사업과의 어떤 괴리감이 굉장히 크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체크해야 되는 요인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신사업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는 자꾸 나오고 있지만요. 이렇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사업 분야가 없다는 점은 여러분도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기 보고서를 통해서 또 오늘도 2번, 4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주력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게 조선 기자재 사업과 또 전동기, 발전기 사업입니다. 하지만 메디콕스가 또 신사업으로 블리스터 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6월부터는 이 포장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언론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메디콕스라는 종목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네. 관련된 사업이 최근부터 해가지고 과거까지 좀 집계를 해보면 최근에 나왔던 첫 번째 의료용 의료용 대마 공급 사업 및 재배 사업. 두 번째가 먹는 인슐린, 경구용 인슐린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네. 세 번째가 이 블리스터라고 불리는 포장 생산 전문 기업의 이 사업 협약을 통해서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관련된 매출액이 40억 정도로
하반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께 ABS 누전 플래그 판매 본격화를 하겠다. 그래서 안과형 의료기기를 UMI 옵틱스의 위탁 생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공급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대마 사업 부분에서는 뭐 컬티바라는 이 라오스의 이 정부와 협업해서 의료용 대마 작물의 전 사이클에 관련된 사업 허가권을 받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호주의 기업과 다시 대마 재배 사업 및 대마 오일 공급 사업을 또 추진하겠다. 지금 너무나 많죠. 그 이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맥콕 스튜어드를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그 다음에 뭐 항암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등등의 관점에서 메디콕스는 그간 보여줬던 이 사업의 행보 자체가 이렇다 할 행보 사업의 관점에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뜻이죠. 지금 회사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지금 반기 현재 68억 원의 조선 기자재 사업, 전체 매출 포지션 68.7%입니다. 31억 원의 발전기 제작 사업, 31.2%의 매출 포지션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161억 그리고 174억 근본 99억을 좀 기록하고 있으면서 통상적으로 확장되는 흐름도 없지만 감소 추이는 아니죠. 161억, 174억이라는 것은 그냥 현행 수준에서 잘 유지는 되어 있는 사업인데 손익관점에서 과연 합당한가? 지금 연결 재무제표 기준 손익 사기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분기 반기죠. 2분기 실적 보고서인데 지금 전년 동기 대비 82억 대비 101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 43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와 비해서 오히려 영업 손실액이 좀 증가됐는데 매출액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이 소폭 증가했다는 것은 종속회사 관련된 이 비용 누수가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기 순손실액은 73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61억 원 대비해서도 오히려 소폭 손실액이 좀 증가됐다. 메디콕스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2022년도 4분기 안에까지 영업이익 달성을 하지 못하면 뭐가 되죠? 5년 연속 영업손실 기록했다. 4년 연속 영업손실 기록에 따라서 관리 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상반기에는 누적 영업손실이 43억이에요. 지금 별도 기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41억 원의 영업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0억 원을 초과하는 이익 달성이 하반기에 가시화가 좀 될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 지금 추이를 보면 사실상 좀 달성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다면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관리 종목의 지정 우려감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메디콕스의 주의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재무제표까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메디콕스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사업으로 펼치겠다라고 밝힌 분야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따라오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로 인한 기대감만 수반하기보다는 내가 투자를 하려면은 앞으로 가시화되는 실적이 있는지까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자 이후에 그래도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다시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메디콕스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메디콕스 일단 무상증자 결정에 따른 기대감도 좀 수반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지난해에 비해서 감사 리스크까지 부각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지난해 감사 리스크는 뭐 전혀 문제가 좀 없었고 이번 상반기 반기 검토 보고서상에서도 특정 이슈 부각은 좀 없었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만약에 기록하게 된다면 부분적인 자본 잠식은 좀 해소가 됐는데 과거 공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회사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죠. 내용을 보면 지금 회사 지금 자본 잠식에 대해서는 2021년도와 2021년도와 2021년도 반기 요건에 자본 잠식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50% 초과된 게 2개년도에 해당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일단 50% 미만에서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4사업년도의 영업손실, 이 요건이죠. 2021년도와 2020년도, 2019년도에 3년 연속 영업손실을 좀 기록했는데 2022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40억 원대 영업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2022년도 4분기까지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된다면 내년 2월에 이 공시 타이틀이 나옵니다.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관리 종목의 지정 사유가 발생될 수 있다. 2월 초일 거예요. 지금 통상적인 12월 말 결산 법인들의 감사 보고서, 사전 재무제표, 주주총회일로부터 좀 이 계산이 좀 되거든요. 네. 45일 전까지 만약에 이 사전 재무제표를 좀 제출해야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거의 2월 한 둘째 주 안에는 무조건 해당 관련된 공시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게 3분기에도 영업손실 이슈가 좀 부각됐다.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즉 4분기 내지는 2023년도 1월 안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서 향후 리스크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차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9,830원 좀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이 무상증자 이 기대감이 좀 수반되면서 주가 좀 상승 흐름 좀 보였지만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 흐름 그리고 오늘도 소폭 좀 조정 양상 하에서 지금 혼조세죠. 0.2% 상승한 9,820원대 추이 유지를 좀 하고 있다. 그런데 감자 주권의 10대1 무상감자 이후에 좀 주가는 좀 급등을 했어요. 근데 다소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요건보다는 회사의 어떤 이 전환 청구권 행사가 좀 있었죠. 전환 청구권 행사 이후에 다소 좀 인위적인 주가의 어떤 이 부양 형태가 좀 아니었나. 가장 중요한 점,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실을 얼마만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가, 내실을 얼마만큼 좀 잘 다지고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서 좀 어떤 변환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일단 반기까지의 영업손실 리스크는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즉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대마 사업이라든가 지금 이 경구용 인슐린 사업, 그 이외에 잡다한 유통 사업들 많이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가시화된 어떤 사업의 확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리스크한 부분이 뭐냐면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회사는 전환 청구권 행사 이슈가 지속돼서 좀 나와 있어요. 회사가 기존에 발행한 이 전환 사채를 다시금 제3자한테 재매각하고 있는데 이 재매각된 이 전환 사채가 다시금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다소 인위적인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을 예견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 뭐가 풀리죠? 신주가 유통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주가 가치의 어떤 희석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여기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9,1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만약에 9,100원이 이탈된다면 리스크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분기 영업 손익의 달성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최소 4분기 말인 12월 또는 2023년도 1월 안에는 이 비중에 대해서는 심각한 좀 고민을 좀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관리 종목의 어떤 지정 우려감들이 부각되다면 하한가 이상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기 검토 보고서에 특정 이슈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가 있는 메디콕스인데요. 전환 청구권 행사 이후에 지금 주가의 흐름은 다소 인위적인 주가 부양 흐름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 영업손익을 달성하는지 이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내년 2월 초에 사유 발생 공시가 나오는지도 투자자분들께서는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9,1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게 좋겠지만 9,1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메디콕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형지 INC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6년 2월에 설립돼서 2004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 등의 의류 사업인데요. 자사 브랜드로 셔츠 브랜드 예작과 남성복 브랜드 본, 여성복 브랜드 캐리스 노트 등을 보유하며 국내 백화점과 아울렛 그리고 가두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의 영업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의류의 생산은 외주 가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캐릭터 캐주얼 의류는 복종이 다양해서 외주 임가공업체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고 있으며 점차 임가공업체의 다양화로 특정 업체의 중요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 매출의 대부분은 위탁 판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위탁 판매 매출 비중은 95% 이상입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655억 원, 영업손실 29억 원, 당기 순손실 3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46% 감소, 당기 순손실은 41%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확산 시장 악화로 매출 및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형지 INC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 10월 21일이었습니다. 회사 효력 발생한 날 2022년 10월 11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효력이 발생되었다라는 안내인데 이 문구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효력 발생이 뭔가, 네. 무슨 효력이 좀 도대체 발생이 된 건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회사가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할 때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는 공모와 사모로 나눠집니다. 공모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청약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모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대신에 회사가 개별적인 투자자를 유치해서 주식을 납입받게 되는 것인데 증자 대금을 납입받게 되는 것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증권신고서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차이와 신주가 바로 유통되느냐 아니면 1년 이후에 보호예주 절차를 걸치느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주가 부분보다 1년 이후에 주가 가치의 어떤 변동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1,000원에 이 유상증자에 납입을 했는데 1년 후에 주가가 9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800원이 될 수 있죠. 즉 가치를 조정해 주진 않죠. 네. 즉 회사가 정말 잘 커서 내가 1,000원에 납입을 했는데 2,000원, 3,000원이 되면 나는 주당 2,000원의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오히려 이 원금의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모 방식의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1년간 보호예수 절차를 걸치는 대신에 증권신고서를 좀 면제해주는 그런 절차의 어떤 조달 방법이 사모 방식의 자금 조달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모 방식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종적인 승인을 받은 이후에 청약 개시 절차가 진행되고 주식의 어떤 주금의 납입 절차까지 좀 진행이 되는데 증권신고서, 기존에 제출했던 증권신고서가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듣겠다라고 보는 공시가 바로 효력 발생 안내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2022년 10월 11일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10월 21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유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신고의 효력 발생은 정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이게 뭐냐면 자본시장법 때문에 효력 발생이 됐다고 해서 이 증권신고서가 정상적이고 뭐 정확하고 아주 진실된다. 이걸 뭐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충분히 금융감독원에서는 검토를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일 전에 중요한 주요 상황 그리고 거짓의 기재 중요한 상의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시금 증권신고서 내용이 정정될 수 있다. 근거 법규는 자본시장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 유상증자 진행이 이제 본격화됐다. 이 투자 설명서가 좀 교부가 좀 된 것인데요. 자, 하기 일정이죠. 2022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 양일간 1,030원. 아직 이 부분은 예정가액인데 발행가액이 확정이 된다면 확정된 발행가액으로 청약, 구주주 청약이 좀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효력 발생 안내 공시를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공모와 사모의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신주가 바로 유통되느냐 아니면 보호 예수기간을 거치느냐 이 차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지 INC 감자 이후에 다시 거래가 재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나온 공시 내용에 따르면요. 유상증자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감자 이후에 증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통상적인 어떤 재무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무상의 주식을 병합해서 자본을 감소시키는 무상 감자일 이후에 또다시 지금 이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유상증자를 통상적으로 좀 많이 하죠. 그런데 보유자 관점은 굉장히 이게 주가 가치가 좀 희석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네. 무상의 주식이 병합이 되고 병합 효과에서 단수주가 발생되면 이 매도가 되는 셈이죠. 네. 이후에 다시금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상감자와 신주 발행에 따른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주가 가치가 크게 희석화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인데 회사의 관점에서는 지금 자본 잠식 부분적인 어떤 자본 잠식도 좀 해소가 될 수 있고 재무 구조도 좀 개선될 수 있고 이 재무 구조 개선 하에서 또다시 신주의 어떤 발행을 통해서 자금이 좀 유입이 된다면 자본이 좀 확충되는 관점에서 회사는 좋지만 이건 굉장히 좀 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좀 판단해 봤어요. 회사 2022년 10월 6일 감자가 좀 완료됐습니다. 무상의 보통 주식 3주를 한 주로 무상 병합하는 이 무상 감자를 좀 결의했었는데 전체 3,900만 주의 주식이 1,300만 주로 감자된 것입니다. 지금 8월 10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최근 이제 10월 6일에 좀 완료가 됐고요. 지금 1,300만 4,549주에서 다시금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서 자, 이 부분이죠. 지금 발행 예정 주식인 1,250만 주의 신주가 다시금 발행이 된다면 주가 가치가 좀 희석된다는 요인이 바로 이 점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1,250만 주의 신주가 다시 발행이 되고요. 지금 1,300만 주니까 전체 감자 이후에 신주가 발행된다면 2,500만 주의 발행 주식 총수가 된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자 이후에 증자 이런 상황을 따지고 봤을 때는 사실 기업과 주주 간의 동상이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가 가치 희석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요. 그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 감식의 해소와 또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잘했다 못했다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이번 상반기에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올해 목표인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반기 실적을 보면 회사 351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10억 6천만 원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 반기 3억 2,7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한 것에 비해서 흑자 전환을 좀 한 것입니다. 지금 별도 재무제표 기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1억 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10억 6,500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좀 했는데 만약에 이 기조를 4분기까지 잘 유지가 좀 된다면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들은 모두 해소가 될 수 있는 지금 이 손익은 좀 개선되고 있는데 관건은 지금 누적 결손금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회사의 어떤 재무 구조가 좀 크게 악화됐던 부분이죠.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3대1 무상 감자를 좀 진행됐고요. 이후에 자본 확충을 통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한다는 효과를 좀 갖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보유자 관점에서는 어떤 가치 하락은 좀 불가피한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확충된 자금을 2023년도에 사업 개선에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자,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반기 실적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체 회사는 이 의류, 정장 및 캐주얼 의류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예작, 본, 그리고 캐리스노트, 본, 이라는 어떤 이 브랜드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351억, 전체 매출액 부분에서 671억, 655억 원, 그리고 금번 2분기 기준이긴 하지만 만약에 동일한 수준의 이 매출액 상승세를 좀 만약에 유지해 준다면
올해 추정 매출 한 700억 정도 좀 예상을 좀 해봤는데 지금 내수 시장의 어떤 내수 시장이 좀 3분기 또는 계절적인 어떤 특수 요인, 4분기에 뭐 정장들 좀 많이 입죠. 네. 코트나 뭐 그 이외에 뭐 패딩 점퍼 이런 것들 좀 많이 구매를 좀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이런 실적의 어떤 상승 부분들이 좀 상쇄가 좀 된다면 올해 4분기 기조에서는 오히려 지난 2021년도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을 좀 선방을 좀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건은 2023년도에 얼마만큼 도약을 할 수 있는가가 이 측면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추이를 보면 아직 확장성을 좀 크게 가져가지는 못한 흐름이다. 자,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실적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의 실적 상승 기조가 4분기까지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도약을 또 얼만큼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오늘 8.9포인트, 1935원 주가 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상감자 기준일이 깨지고 난 이후에 무상 감자를 좀 진행하면서 이 정지 기간이 좀 있었어요. 거래 재개 첫날부터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둘째 날도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상승폭을 좀 크게 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 제가 아까 강조드렸죠. 다소 인위적인 부분이다. 지금 전체 주식을 보면 자,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총이 전일자 기준 시총이 276억이에요. 무상감자 이후에 시총이 굉장히 좀 적었죠. 적은 시가총액에 단기 수급이 작용되니까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지금 276억 원의 굉장히 적은 저조한 시가총액을 좀 보유하고 있고 유통주식수가 지금 무상감자 이후에 오히려 주식수가 좀 크게 감소된 요인으로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갔지만 오늘의 하락폭 8.9포인트 하락폭을 좀 유지하고 있는 이 이유는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청약일이 11월 달이고 12월 자, 상장일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장일을 잠깐 보면 지금 청약일은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인데 지금 자, 관한 사항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권리 내용과 일정 늘린데 자, 네, 모집 및 매출 관련된 사항들. 이 내용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다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납입일이 12월 2일이고 상장일이 아마 12월 달일 겁니다. 12월 자,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너무 많네요. 이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12월 초순이 납입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2주일 이내에 상장을 좀 잡는다면 12월 셋째 주에 상장이 된다. 자, 이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현저히 적은 유통지수의 어떤 개념 때문에 등락폭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맞지만 이게 어떤 실적 수반 기대감이라든가 기타 어떤 사업적 모멘텀이 좀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메리트 부분은 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유상증자 납입 이후에 신주가 상장되는 이 시점에는 주가 가치 희석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따른 어떤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신규적 매수 관점은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메리트는 좀 저조하지 않겠는가. 보유자 관점 영역입니다. 1,9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다소 리스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시는데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9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메디콕스와 형지 INC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안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궁금증 많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